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9월 13일입니다. 장세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오르는 것 같으면서 조금 밀려 있고 밀린 것 같은데 조금 오르기도 하고 그런 장세가 계속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좋게 보면 크게 안 빠지는 거고 또 나쁘게 보면 제대로 오를 요인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챙겨봐야 될 것들이 꽤 많은 날이네요. 애플이 이제 신제품을 공개를 했죠. 그리고 또 정부가 오늘 오후에 9.13 부동산 대책을 꽤 강도 높게 내놓을 그런 상황 예정돼 있고요. 또 9월 파생 동시만기일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맞물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 시너지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들인데 어떻게 갈지 궁금합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권으로 끝났습니다. 다우는 0.1% 올랐고 나스닥은 0.2% 정도 밀렸습니다. 우리 야간 선물도 약보합권에서 끝났네요. 자, 목요일 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출발 마켓온 1부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늘 그 밥에 정말 근함을 표현하시는 것은 그렇고 경기에 대한 상황들도 국내 경기는 계속 좀 부진하죠. 어제 또 고용 동향이 저희 아침에 이제 8시에 발표되니까 늘 소개해드리는데 어제도 꽤 뉴스 되겠어요. 쇼크 지속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경기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돼요. 네, 그 얘기에 앞서서 사실 난 경기 모르겠고 내 주식이나 어떻게 해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미증시나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출발을 하도록 하죠. 먼저 어제 거래소 약보합 나왔는데요. 사실 이게 해석의 차이입니다. 물컵에 물이 반이 담겨 있으면 한쪽에서는 반밖에 없네로 읽을 수도 있지만 진짜 목말라 죽을 것 같으면 반이나 있네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고요. 팩트는 그냥 물컵에 물이 반이 있는 거잖아요. 어제 거래소 약보합입니다. 그러면 팩트는 어제 0.28포인트 빠졌다라는 거죠. 그럼 들어가서 좀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제 외국인들 매도가 4,15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읽는 기준에 따라 다른 거죠. 봐라, 4,150억이 쏟아졌는데 약보합으로 막았으면 선방한 거 아니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지수가 약보합으로 막았으면 다른 종목들은 그나마 나았던 거 아니냐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조급증 생기는 쪽에서는 지금 밑으로 빠져가지고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는 증시니까 이러다가 또 밀리면 또 빠진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전자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은 게, 우리가 진짜 망해가는 기업, 날마다 적자가 쌓여가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장기 보유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좀 건전한 기업, 안전한 기업, 그리고 돈을 벌어서 유보로 계속 쌓아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 우상향하는 그림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바탕으로 주가 예측을 해보면 시간 지나면 지수는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강세로운 스탠스에 서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또 부담 요인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어제도 외국인 매도 4,150억 중에 1,580억이 삼성전자였고 하이닉스가 700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절반 넘게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란 얘기인데, 간밤에 마이크론이 또 4%대 빠졌고 장중 저점이 6%대 마이너스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7% 빠졌고 장중 저점이 3%인데 낙폭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반도체 쪽에서는 좋은 소리 안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가총액 이 거래소 기준 24%가 오늘도 바람 빠져 있는 상태로 머물 거라는 겁니다. 그럼 지수가 힘을 내기 어렵죠. 그러면 요즘 표현대로 그냥 그나물에 그 밥 같고 술에 술 타고 물에 물 탄 것 같은 그냥 누워 있는 증시, 이런 지수로만 보면 이런 그림들이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 또 좋은 포인트들을 섞어서 이제 저는 찾아야 되니까
간밤에 달러가가 많이 빠졌어요. 95p가 이제 안 됩니다. 들어오기 전에 달러 인덱스 보니까 94.8p 나오더라고요. NDF가 무려 8원 30점 빠졌습니다. 네, 1,120원 그렇게 예, 되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거 1,130 다시 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던 자리에 NDF 종가가 1,120원 밑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원화 상대 강도, 제가 그저께 방송인가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원화 상대 강도 측면에서는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뭐 그거는 제가 기사 쓴 거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사하는 바는 명확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2천억 달러 만지작거리다 2,670억 달러 불렀잖아요. 적어도 이거 우리가 우려하는 바처럼 최악의 시나리오, 지금 이 시점에 전량 다 25%로 꽝 때려낼 가능성은 크게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뭐 시달렸었던 노이즈들도 좀 줄어들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지금 반도체 이 업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시장 환경상 뭐 눌려 있는 그림이 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밑으로 지속 포커스 맞추는 그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호재가 많은 시장에서 사실 못 올라가면은 그 증시는 빠집니다. 그러기 마련이죠. 날마다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이 지수가 뻗질 못하면 결국 뉴스빨 끝나고 나면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 보시면은 좋은 뉴스 거의 안 나오죠. 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 반가운 뉴스들 나오면은 종목들이 뜨겁게 반응하는 이유가 호재에 메말라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 보면 악재만 계속 쏟아져요. 그럼 이 악재가 계속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추가 하락을 방어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오르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르익어간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작지 않은 뭐라 그럴까요? 뭐 좀 부담 요인 이런 것들이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자료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 어제 아침에 이제 발표가 나고 나서 이 숫자를 보니까 못 믿겠어서 그러게요. 눈을 다시 비비고 봐도 3만 명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사실 3만 명이 나와도 이게 거죠. 잘 나온 수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게 30만 데이터, 20만 네. 데이터 나오던 게 올해 들어가지고 10만 데이터 나왔길래 뭐 최저임금 뭐 영향인가 이러고 말다가 지난달에 5천 명 데이터를 보고 뭐 뭔 일이 있었나 보다. 뭐 한 달 정도야. 뭐 이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애써서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발표된 숫자를 보니까 3천이 찍히길래 진짜 3만인 줄 알았어요. 예. 너무나 쇼킹한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저는 증권쟁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금리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은 뉴스 읽고 어제 뭐 3천 명이구나, 아니 되게 안 나왔네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겠지만 경기 안 좋구나. 네, 이렇게 저희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금리, 그럼 은행 뭐 이런 것들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지금 뭐 청년 실업률은 또 뭐 10% 얘기 나오니까. 그러고 보면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즘 입사할 생각하면, 만약에 제가 요즘 입사한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늘이 노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고용 쇼크가 크게 나왔습니다. 금리에 관련된 부분은 말미 쪽에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페이지만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뭐 벌어야 쓸 거 아니냐. 우리 이거 평소에도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먹고 죽을 애도 없다. 근데 지금 이런 고용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소비 지표가 안 나오는 게 맞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리값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뭐 이 와중에 메르스, 뭐 어제도 제가 메르스는 말씀드렸지만 이거 예전에 우리가 잘 알아봤다라 그래서 지금 소뚜껑 보고 예전 스토리 그대로 녹이면 안 됩니다. 어제 뭐 면세점도 괜찮았고 항공도 괜찮았고 다 괜찮았어요. 어제 아침에 저희가 딱 발라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소비값 크게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가요. 고용 안 좋고 그럼 소비 좋을 리 없고. 이제 옆에서부터 그림을 한번 보면 요즘 글로벌 공통화두가 양극화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사실 양극화 때문에 당선이 됐다라고 봐도 무관해요. 나는 소득이 는 게 없는데 옆집 사는 변호사 아저씨는 소득이 왕창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뭔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샤이 트럼프라고 불렀었던 그 세력들이 이제 트럼프를 밀어줬었던 거죠. 우리도 지금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 소득 중에서 5분위 값 상위 20%죠. 여기는 소득 증감률이 크게 나옵니다. 하위 20%, 하위 20%, 1분위 값이죠. 여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게다가 요즘 오늘 부동산 대책 나온다라 그러죠. 요즘 일각에서는 부동산 대책 발표하는 게 무섭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발표하고 나면은 집값이 더 올라가니까 예. 없는 쪽에서는 이게 더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이거를 그나마 다행이라고 읽어야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위에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1분위 값 여기는 평균 소비 성향이 100%를 넘어갑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어떻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나면서 수익이 네, 있다는 마이너스 거죠? 버티는 나면서 거죠? 빚만 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상위 값, 4분위, 5분위 값, 뭐 4분위도 사실 상위라고 보기는 어렵죠. 평균 뭐 위에서 40%니까. 그러니까 이 뭐 5분위 값의 월 평균 소득이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보니까 이 소비 성향이 60% 정도 나와요. 그럼 40% 정도는 저축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백화점 매출비 중에 20%가 명품입니다. 그러면 아 그래 이거라도 되니까 다행이야 라고 읽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뭐야 라고 읽어야 되는 건지 시장에서는 일단 소비 데이터 꺾이는 거는 앞에 눈으로 봤었던 부분이고 네, 유통주들이 부담을 받고 있고요. 예. 일각에서는 그래도 사치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쪽들에서는 또 소비가 살아있기 때문에 소비의 양극화 둘 다 죽어 있으면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건데 그나마 이거라도 살아있어서 이걸 다행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소비에 대한 측면이었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3,000명 쇼크 이 이후에 이거 어쩔 거야. 우리가 지금 연말까지 해서 아마 우리가 추석 연휴 끝나고 나오면은 미국 금리는 한번 올라 있을 텐데요. 여기 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12월쯤 가면은 한 번 더 올라서 아마 2.5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가이드상으로는 10월이든 12월이든 한 번 올려야 원빅 100bp 차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대로 누워버리면은 연말 금리 차는 100bp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에서 11월 뭐 요 사이에는 한 번 올려야 된다라는 게 가이던스였는데요. 어제 숫자 보니까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제 채권 수익률이 일제히 빠졌죠. 다 똑같은 얘기를 금리 합니다. 올리기 어렵겠구나. 금리 그죠? 오르기 어렵다. 오히려 지금 인하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좀 과도한 어프로치죠. 제가 보는 바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읽었으면 어제 은행주 주가들이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어제 채권 수익률 빠지면서 은행주 주가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는 시각은요. 이 얘기 금방 잊혀집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나오면 미금리는 올라 있을 거고 다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할게 다음 우리 금리 인상은 언제냐? 다음 달이냐? 다다음 달이냐? 아마 이 얘기로 도배가 돼 있을 겁니다. 어제 고용 쇼크에 대해서 뭐 금리로 성급하게 시각을 녹이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 NIM 값 뭐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 은행주 실적 발표 보셨겠습니다만 돈 잘 벌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또 어수선하면 또 안정성 찾는 시각들도 있을 거고 어제 고용 쇼크에서 야 금리 인상 물 건너갔다라고 일반적으로 읽어내는 시각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반전이네요. 지표가 안 좋았으니 금리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은행주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로 생각했는데 아니죠.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상황이 또 오히려 좀 잊혀지고 다시 은행주는 기본적으로 돈 많이 벌. 지난번에도 왜 이렇게 못 오르나 그랬는데 그냥 은행주는 좋게 보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값으로 그렇죠.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금리 인상 기대값이 멀어졌으니까 빠졌어야 빠질 되는데. 법한데 안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지표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섞어내버리면, 그러니까 은행주 쪽으로 우려를 섞어내버리면은 사실 어제 밀릴만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뭐 이 얘기가 길게 간다라기보다는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값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우리 시장에 반영해야 되는 이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금리 인상 멀어졌다라는 시각을 오래 끌고 가기에는 어려울 거다. 오히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금리 인상 한 번 있을 거다라는 기존 의견을 지속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역시나 이제 투자할 만한 업종 섹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콘텐츠 관련들이 또 에너지가 확 몰렸는데 결국은 시장의 에너지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게 이쪽으로 쏠렸다가 또 한번 조금 수익이 나면 이쪽으로 갔다가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섹터 나오는 부분 저희 이제 10월 달서부터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9월 말까지 선 움직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뭐 가장 주목받는 게 아마 뭐 SM, YG, 뭐 JYP 뭐 이런 것들 아니겠느냐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 뭐 주식 잘 모르시는 분도 빅히트 모르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네, BTS 모르는 분들 별로 없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가치가 뭐 2조짜리네, 뭐 3조짜리네, 이거 나와봐야 아네, 뭐 이거는 뭐 대단한 뭐 이 시세가 될 것, 뭐 별의별 얘기들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섞여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재가 메말라 있는 시장에 이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쪽으로 고개 다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타이밍상으로 잘 맞아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제지주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하셨죠. 네. 예전에도 제가 제지주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사실 이 제지주 시세가 그때도 안 올라온 게 아니었어요. 많이 올라와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올랐습니까 또? 예, 그리고 나서도 뭐 강세였죠.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더 뻗었다가 좀 눌렸다가 이제 다시 시세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시장 분위기에 대입시켜서 보시면 편하죠. 다 죽어 낮아지는 마당에 저만큼 버티는 것도 요즘 보기 어려운 그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제도 일부가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그 얘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이 펄프가인데요. 뭐 종이가 무슨 뭐 열매처럼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원재료가 있어야죠. 네, 원재료. 그러니까 펄프입니다. 그럼 펄프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펄프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좀 이따가 제가 가격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가격이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있다. 이러면 오케이. 얼마든지 오케이죠. 근데 그 옆에 비용단에 또 하나 들어가는 거. 물론 종이 만들 때 펄프를 만듭니다만 재생지를 무시할 수 없는데 재료들을 무시할 수 없는데 요즘 많이들 느끼셨을걸요. 요즘 길거리에서 폐박스 이제 주스시는 분들 예전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요즘 잘 안 보이지 않나요? 요즘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킬로그램당 60원 줍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킬로 하면 동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쪽에서 이 벌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폐 골판지 같은 경우에 킬로당 가격이 60원 가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예전 뭐 11년도 이때만 해도 킬로그램당 200원 가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때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이상 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폐지도 수입 안 하겠다라 그랬고요. 폐 플라스틱도 수입 안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중국도 이제 체면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명색이 G2다. 우리가 왜 쓰레기를 수입해서 저거를 다시 재활용을 하냐. 하지 말고 생산해낸다라는 포커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이제 밀고 나갔었던 고지 가격들 이런 것들이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는 거고요. 뭐 환경 문제 이런 거 좀 네, 생각할 환경 거예요, 때문에 그렇죠. 중국에서. 예. 고지 가격 급락을 하는 거고 우리 쪽에서는 아직 재생을 사용을 하니까 네. 떨어지는 비용단을 그대로 어닝에다 반영시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판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A4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판지 MS 41% 한솔재지의 지금 톤당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구조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겠냐는 거죠. 가격은 올렸고 비용은 떨어졌고 수출가는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주가가 영업이익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기대값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주목받았던 거는 아세아 재즈인데요. 골판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박스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하고 관련 있는 거죠, 골판지. 네. 요즘 가끔 가다가 제가 운이 없게도 네. 아파트 1층에서 택배 아저씨의 뒷차를 타게 되는 경우 한참 걸립니다. 예. 라인 하나에서 아저씨가 박스 돌리는 개수가 어마무시한 네. 거죠. 그 박스. 또 있어요. 중국도 지금 택배가 앞으로 뭐 어마무시할 텐데 중국은 지금 박스에다 넣어서 배송하는 거 얼마 안 된대요. 뭐 봉다리에도 봉지에도 나가고 뭐 아직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그 시장 엄청 큽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이 재활용 골판지 사용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에 놓겠습니까? 골판 원지 대표주인데요. 아세아 재지 쪽으로 보면 내수가, 수출가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원가겠죠. 원가는 계속 떨어져요. 우리는 재활용해서 밀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부분들을 설명한다라고 하면 뭐 얼마 전까지 뭐 이건희, 뭐 한솔, 뭐 아세아, 신대양 뭐 많았잖아요. 예. 이런 쪽들의 시세 저게 짧게 갈 스토리 같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뭐 전기차 2차 전지 얘기할 때 스토리가 되는 데서 물리자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쪽도 이 재지 관련된 쪽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집 사는 애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읽는다라고 하면 이거 뭐 옛날 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올라가는 주식이 요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재가 메마른 시장에 이거다 싶으면 그쪽을 다 쳐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 시각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뭐 한솔 재지, 예, 그리고 아세아 재지, 무림 PMP 뭐 네, 이런 신대양, 아주 기세가 좋습니다. 제주주들. 자, 오늘 말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변수들이 좀 많이 좀 오늘 노출된 그런 하루인데요. 예, 또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 주말을 맞습니다. 오늘 전략은요? 네. 오늘 요즘 뭐 팔팔한 투자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다들 맥 빠져 있을 거고요. 오늘 뭐 동시만기일이다 뭐다 해서 우려하는 시각들도 많았을 거고요. 지친 와중에 지쳐 있는 김에 쉬어가자라고 뒤에 물러서 있는 투자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빠질 땐 주식 안 삽니다. 반전이 보이기 시작할 때 사는 법이죠. 그 시점은 조만간 지금 뭐 삼성전자 때문에 눌려 있는 그림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조만간이라는 그 시점은 분명히 곧 찾아오리라 봅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도 변함없이 시장에 대한 시각들 정리했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